여기 주 5일째 근무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어. 혹시 나는 주 5일째 근무한다 1번, 아니다 주 6일 뭐 한 달에 2번 쉰다 2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비상님 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주 5일 근무다 1번, 나는 아닙니다 김선님 저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쉽니다 2번. 비상님 주 5일, 주도님도, 루터님도, 아 구절초님은 아니시구나. 모더리님도 아니시고, 아 쌈스님 주 5일 근무, 스님은 아니시구나. 스님도. 어 까치님 주 5일 근무, 그레이스님은 아니시네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 5일 근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일 편하다라고는 생각 안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그래도 합당한 어떤 그런 일과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감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월급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내려놓는다면.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쉬신 분들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쉬신 분들은요, 좀 힘드실 거예요. 특히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떤 예전에 그 막노동 했을 때도 어,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비가 제법 오죠. 근데 그 비가 강도라는 게 있어요. 그냥 오늘 지금은 비가 좀 내리는데 한 틱틱틱틱틱틱틱 이런 비들, 그러니까 쌀이비는 일을 해요. 그리고 배 해체 작업이라는 것은, 배 해체 작업 했을 때도 안에서 일단 내구를 먼저 뜯어요. 막 갑판 뜯고 막 나무 뜯고 거기 또 막 치우거든요. 막 쓰레기 다 치우고, 먼저 쓰레기부터 치우고 나무 뜯고 그 안에 또 1급 발암물질 선명 다, 내가 그 선명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앞으로. 모르겠어. 그 성면을 내가 좀 마셔가지고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를, 거의 뭐 마스크를 주나, 선명 마스크를 쓰면은 그 일 못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숨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걸 아무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어차피 배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뜯고 부시고 나무 다 모아가지고 쌓아가지고 막 하고, 크레인으로 나중에 집어서 막 올려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해요. 미리미리 세팅을 한단 말이야. 나무 포장을 이렇게 딱 해. 딱딱딱딱 쌓아. 테트리스처럼 딱 쌓아가지고 밧줄로 묶거나 한쪽에 딱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다 하면서 거의 못 쉬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일요일은 쉬었고, 일요일은 그래도 한 번씩은 쉬었고. 근데 일요일도 나와서 했습니다. 왜냐면 동리님 안녕하세요. 일요일이, 그러니까 일이 들어가면 마당비, 예전에 동방조선이라는 부평방파제 막 그런 거라든지, 동방조선이 있거든요. 동방성기 회사. 아무튼 그거에, 거기도 마당비 내야 되고 선정료 내야 되고 하니까 하루에 마당비만 50만원 내지, 배 주차비 뭐 해가지고 뭐 150만원씩 내지, 뭐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걸 끝내야 돼. 나 같아도 그러겠다. 하루에 200만원씩 300만원씩 고정비 나가는데. 그래서 되게 못 쉬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나가는데, 그 건물 지은 건물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노동자분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 우리 부모님 세대고 나도 뭐 그랬었고, 사실 제가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 5일째 근무하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사내 정치, 뭐 어떤 뭐 그 안에 회사 뭐 일이라든지 어찌됐던 주 5일은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쉰다. 오늘 대체 휴일까지 쉬신 분들 있죠. 뭐 우리 공무원분들은 또는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못 쉬시는 분들 있잖아요. 랜덤으로 쉬고 또는 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나가지 않으면 월급이 아니라 뭐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요. 좀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이 위기와 어떤 것들을 잘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을 누르신 분들은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마시고, 물론 더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만큼 또 못 벌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5년 10년간의 데이터를 10년 겸손처럼 10년 20년간의 수익률을 뽑아봤을 때 뭐 몇 프로가 나온다. 그것처럼 10년 20년간의 그 데이터를 이제 보고 하루하루 이렇게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순간 좀 불행함을 많이 느껴요. 특히 2번을 누르신 분들이. 1번은 사람이 예전에는 주 6일 근무였잖아요. 예전에는 뭐 한 2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주 5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정착돼가지고. 앞으로는 주 5일을 하게 되면 주 6일에서 주 5일 되면 너무 좋은 거야. 토요일을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금이라는 단어도 생겨났고요. 앞으로는 이제 주 4일도 될 수도 있겠죠. 주 4일 근무가 혹시나 된다면은 이제 불금이 아니라 불목이 되겠죠. 불목. 네. 뭐 다른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거는, 욕심은, 또 바라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놀고 싶어도요, 놀고 있더라도 체력이 안 돼서 못 놀아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은 느끼셨죠? 해외여행이나 어디 여행 가면 체력이 돼야지 그것도 쫙쫙쫙쫙 놀 수 있지. 안 그러면 어디 그냥 한 곳에서 그냥 그 주변만 맴돌아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길게. 그런 힘든 일들을 다 누구나 다 겪지만 우리는 겪으면서 뭐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아, 내가 이거를 주식을 이런 토요일 주말에 나와가지고 오늘 같은 대체 휴일, 공휴일에도 나는 일하고 남들은 쉬는데 나는 일한다. 그렇게 받은 그 소중한 자금을 허투루 다른 곳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뭐 술 담배라든지 뭐 의미 없는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내 미래를 위해서,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에서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편해요. 요즘은요. 뭐 집에 있는 것보다 스님이 열정이 좋으시네요. 스님 나이에는 한창 뛸 때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렇게 잘 이겨내면 돼요. 이겨낼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몸값을 더 이상 올리기가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라면 지출을 줄이고 주식을 어느 정도 더 사야 되거든요. 10,000원어치, 10,000원, 20,000원 뭐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10만원, 5만원, 10만원도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양파 팔고 팥 팔고 뭐 어디 물건 뭐 오이도 팔고 뭐 어디 뭐 빵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뭐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자영하시는 분들 그거 팔고 오늘 뭐 정산했던 거 뭐 아니면 뭐 월말 정산하면 꼭 주식을 먼저 사시라.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식을 먼저 사는 습관을 해야 돼요. 뭐 월세를 낸다, 뭐 집세를 낸다, 뭐 관리비 이런 건 고정이잖아요. 뭐 통신비라든지 어떤 뭐 그 교통비라든지 그걸 계산을 하더라도 그 계산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식을 내가 얼마 사겠다 딱 그런 게 있잖아요. 결제할 때 주식부터 결제를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습관이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고정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럼 주식은 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을 먼저 100만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먼저 100만 원 따로 관리비 그 고정비에 빼더라도. 그러니까 행동순위, 금액은 어차피 나가는 거지만 행동순위에 있어서 주식이 항상 1번이 돼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아파. 그 일용직 그 건설 노동 하시는 그 아저씨들도 계시고 아주머니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 우리 부모님 세대, 다 부모님 세대예요. 다 부모님 세대 이상. 그렇잖아 그거를. 계속 못 알고 이런 투자를 안 하면 그때는 이제 정보가 부족한 세상이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냥 노동으로만 자산을 추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엔 또 은행 금리가 10% 20% 막 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줘봐야 1%대고 1%고.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에서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내가 월급을 받고 뭐 한 달에 뭐 월 매출 뭐 차포 떼고 한 달에 뭐 3, 4천만 원씩 이렇게 순수이익이 꽂힌다면 그 사람은 그게 20년 이상 동안 유지가 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노후에 대해서. 그렇지만 한 달에 뭐 3, 400, 4, 500 이렇게 뭐 월급 받으신 분들은 뭐 연봉 1억, 2억 받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뭐 공부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시 예전에 공부하듯이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공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퀴즈 그 하이라이트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유튜브를 저도 보고 막 그랬는데요. 항동기 씨인가 헬스 트레이너 그 관장님 이제 거기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공감 가는 게 헬스 보디빌더 그때는 육체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다가 이제 여기에 손목에 손이 여기가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수건을 막 감싸고 막 이렇게 더 중량을 더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시락도 맨날 싸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상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은 막 누구와 싸우는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사실 뭐 기관, 외국인, 어떤 세력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같이 누굴 막 패고 누굴 뭐 이렇게 쓰러뜨리고 올라가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경쟁 그 사회 속에서 반에서 몇 등 했냐, 점수 몇 점 맞았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해 버리잖아요. 다른 어떤 잠재적인 평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암기 능력의 평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떤 그 철학적인 인간적인 그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성인이 되고서도 그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은 다 도로에는 저렇게 고급차들이 많은데 야 내가 뭐 저기 저렇게 백화점 가면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네, 나만 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동기 맞죠?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분이 한동기 맞네요. 이분 이분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식단관리 40년째 식단관리 친구 하나도 없다. 이런 도시락을 계속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시는데 1등은 했죠. 1등은 했지만 친구가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사귀면 돼요. 저분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1등을 한 거. 자, 주식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 주식 투자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는 거죠. 내 생각에 따른 그 긍정적인 뭐 30억도 좋고 60억도 좋고 뭐 500억도 좋고 그런 걸 이뤄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또는 되어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 땅에 한번 살 때 이 사회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스스로가? 또는 좋은 사람도 만들 수 있고.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예전에 금메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잖아요. 주식 투자로 금메달을 따야 됩니다. 따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주식 투자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크기 때문에 최근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뭐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늘 그냥 파도잖아요. 파도 치면서 가잖아요. 파도 치면서. 근데 계좌에 뭐 어떤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20, 30% 돼가지고 뭐 깨졌네 뭐네 뭐 박살났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주식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거다. 그리고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거다 라고 좀 이런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시청자들은 늘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 짐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든 거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고 한 번 더 살 수 있어야 되고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이상 동안 쭉 가는 겁니다. 10년 20년 이상 동안 아웃당하지 않고 곱하기 0으로 끝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늘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늘 기다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사가지고 최근에 사가지고 뭐 3개월 후 3달 뒤 6개월 뒤 팔아야 되겠다 뭐 1년 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 2월 달에 또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베이징에서요. 그런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으며 세계에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3개월, 6개월, 1년 깔짝 해가지고 하는 거를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어떤 천재는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어떤 몸 상태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타고난 기질도 있고. 자, 그렇지만 보통 10년은 해야 돼요. 운동요. 보통 뭐 보면은 4살 때부터 했다 그러잖아요. 4살, 5살, 6살, 7살 뭐 좀 늦으면 뭐 12살, 뭐 13살 이렇게 운동했었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주식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해가지고 그거를
원금의 몇 배를 먹으려고 그러고 3개월에 2배씩 먹으려고 그러고 1년에 3배씩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스피릿님 안녕하세요. 이건 너무 잘못됐다. 주식도요 10년은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은. 그래야 금메달 딸까 말까예요. 동메달 딸까 말까고 국가대표가 될까 말까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내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주식은 뭐 10년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20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뭐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놔버려요.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60인데, 아유, 언제 그거 또 10년 20년 언제 기다려요. 이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나이인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요. 50대 60대이신 분들은 80대 딱 되는 순간 이제 7, 80대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기계와 몸도 똑같습니다. 저는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참고로 굴삭기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옛날에 땄어 그거를. 땄는데 포크레인이 고장이 나요. 두산 포크레인이 굴삭기가 고장이 정말 잘 나. 근데 현대도 은근 잘 난다. 다 잘 나는 것 같아. 기계가 이게 터지면은 이게 고장나면 스님 좀 공감 가 안 가? 차도 그러잖아. 이게 고장나면 이게 고장나가지고 수리가 되면 또 이게 고장나고 이게 고장나가지고 수리하면 또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고장나가지고 하면 또 여기서 터지고 찌개 집는 그 아저씨 기사가 있었어. 거기하고 막 제주도 줍고 고철 우리는 고철 줍는 그 찌개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한테 내가 물어봤어. 뭐 계속 호수가 터지고 기름이 질질질 싸. 막 엄청 막 기름 막 땅에 막 기름 하면은 또 어디 신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뭐 자주 터지냐 호수가. 그러니까 원래 기계라는 게 그 아저씨가 경력이 한 25년 넘은 사람이에요. 여기 터지면 여기 터져 여기 고치면 또 여기가 고장 나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된다. 그렇다고 또 사기도 아깝고. 인간의 몸도 똑같아요. 춘님 안녕하세요. 강태공님 안녕하세요. 인간의 몸도 뭐 하나가 좀 안 좋잖아. 뭐 지금은 이제 노후화가 되면 고령화가 되면 이제 관절 쪽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보통 근육이 빠지면서 관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 60대 분들 단백질 잘 먹어. 이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40대 분들부터 단백질 잘 먹어야 돼. 단백질 아셨죠? 단백질 꼭 잘 먹으셔야 됩니다. 네. 메일 유업 셀렉스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몸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손목, 목, 허리, 무릎, 발목. 그때부터 이제 외적으로도 아프기 시작하고 시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장이 나요.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막 일상생활에 큰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약간 아플 뿐이지 지장은 크게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 몸속에 이제 장기, 뭐 신장, 그쵸? 심장 이러한 것들 소화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비가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비를 낼 때 보험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스님도 아프고 스님이 아프면은 스님이 일을 못해. 그럼 스님 가정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없잖아. 스님처럼 벌 수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500 이상 이렇게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스님이 주식 쌓아 올리고 겸손과 뭐 같이 하면서 이렇게 쌓아 올렸을 거 아니야. 앞으로 쌓아 올릴 거고 그거를 그때 팔고
하는 거야. 스님 어디 뭐 딸이 아팠어. 어떻게 해? 주식 팔고 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랫동안 들고 가야 돼. 그러려면 계속 사고 복리로 돌릴 거 돌리고. 자, 다들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3, 40대 분들은 정말 이거를 그냥 뼈에다가 새겨버려야 돼. 이거는 살에다가 새기는 게 타투로 새기는 게 아니라 뼈에다가 새겨야 된다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려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려고. 그거는 이제 옵션일 뿐이고, 뭐 치료비가 1억이 나왔다, 2억이 나왔다, 병원비가 뭐 1억이 나왔어, 2억이 나왔어, 3억이 나왔어. 우리는 다 사실 별 무리 없잖아. 어차피 다 30억 이상, 뭐 여기 보면 뭐 100억 이상도 찍을 사람들 스스로 칸데. 그러면은 1, 2, 3억 뭐 내는 건 뭐 일도 아니야. 4, 5억 뭐 그냥 내고 뭐 정 안 되면 미국으로 가버리고 막 그러면 되니까. 미국에서 치료받으면. 그런 것보다 끝판왕은 뭐다? 끝판왕은 내가 뭐 고용을 창출을 한다든지 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선한 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미리 그거를 하는 거야. 미리 기부도 1,000원, 2,000원, 뭐 5,000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본 금액이 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예전에는 1,000원부터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한 2, 3,000원, 5,000원부터 뭐 되는 것 같더라고. 저도 뭐 이렇게 어디 재단에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을 습관을 가져야지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야. 저기 하룻강아지처럼 예를 들어 하룻강아지가 교회를 다녀. 근데 선교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 선교 10만원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본인이 미리 우리도 주식 투자도 그래요. 투자도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2배가 수익이 났을 때 내가 A라는 종목을 사가지고 100%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팔 것인가 아니면은 그때 보고 더 끌고 내가 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100%를 먹을 수 있는 그릇인가 200%를 먹을 수 있는 그릇인가 300%를 먹을 수 있는 그릇인가 1000%, 2000%, 3000%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스스로 그거를 계속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산 종목이 10배, 20배를 가. 근데 어떻게 돼? 10배, 20배 가긴 가는데 빨리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10배, 20배를 못 먹는 거죠. 마찬가지. 물론 먹으면 된 거지만 너무 빨리 팔아버리잖아 사람들이. 뭐 5% 먹고 팔아버리고 10% 먹고 팔아버리고 20% 먹고 팔아버리고 그래도 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면 막 10배, 20배 가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 우리가 돈 벌어서 뭐에다가 써? 쓰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쓰려고 너무 막 돈을 손에 쥐고 움켜잡고 주식 이제 계속 많이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엘리트 선수들도요. 운동을 계속 엄청 힘들게 하잖아. 새벽 운동하고 오전 운동하고 오후 운동하고 야간 운동까지 이렇게 스케줄이 잡히면 질려버린다고. 김연아 선수 그냥 때려치우잖아요. 20살에.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하잖아. 그래도 한 4년 정도 다음 올림픽까지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이상화 선수도 그래도 저 정도 실력이면은 다음에도 좀 해가지고 좀 국위선양 좀 하고 그래도 좀 보니까 금운동은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질려버린 거야. 계당님 안녕하세요. 질려버리는 거. 지치고 질려버리는 거야. 주식 투자는 어떻게 그냥 평생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막 내 모든 돈들을 막 다 쑤셔넣고 뭐 쓸 거 그냥 안 쓰고 막 가족들한테도 뭐 삼겹살 먹는데 막 맨날 스페인산 먹고 독일산 먹고 뭐 싸디 싼 거 그런 거 하면 피폐해진다.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가끔 그런 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독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막 뭐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한테 예를 들어 남편들이 아내한테 이렇게 막 뭐 산다고 막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실. 뭐 사봐야 얼마나 뭐 샀겠어. 돈 1, 20만 원치만 샀겠지. 뭐 한 가끔 뭐 3, 40만 원, 50만 원 사면 뭐 어때.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나는 나중에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할래. 아니야. 조금씩 이렇게 쓰면서 가는 거야. 쓰면서 내가 뭐 올해 뭐 1억을 벌었다 투자로. 그러면 1, 2천만 원 쓰는 거야 그냥. 어? 쓰 그렇게 쓰는 거라. 그거 안고 막 가려고 하지 마 그거를. 내가 투자로 한 100만 원이 수익이 났다. 그럼 1, 20만 원은 그냥 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알았다. 다시 한번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쓸 때 있으면 좀 이렇게 써도 돼요. 1억의 수익이 났는데 1, 2천만 원은 쓸 수 있다는 거야. 내 생각. 어차피 돈을 앞으로 계속 벌면 되는 거야. 돈은 투자로. 승리 공식 읽혔잖아. 근데 그거를 1억을 가지고 재투자는 물론 좋지. 1, 2천만 원 안 쓰고 재투자하고 복리로 돌리고 복리로. 근데 나중에 딱 그 숨이 딱 막힐 때가 있어. 언제? 주가 막 약세장으로 칠 때. 그러면은 그때 그냥 뭐 세탁기 살 걸, 그때 뭐 냉장고 하나 살 걸, 그때 아유 우리 와이프 그냥 샤넬백이라도 하나 사줄 걸. 그런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런 게.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 풍족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수익이 좀 뭐 한 3천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뭐 노스페이스 패딩 이제 곧 겨울 오니까 뭐 노스페이스나 뭐 K2라든지 블랙야크라든지 뭐 코롱이라든지 그런 거 패딩 좀 좋은 거 하나 제일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200만 원짜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돈을 너무 꼭꼭꼭꼭 막 감춰가지고 그 그릇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 금액 계속 커질 때 지금 님들 투자 금액 5천에서 1억으로 굴리는 거 나중에 투자 금액 1, 20억 굴릴 때 그때 막 30억짜리 50억짜리 먹어야 되는데 그때 못 먹고 그런 인식이 그때 터지는 거야. 너무 막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면 안 된다. 맞잖아요. 그게 강도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 기준점이. 근데 내가 기준점 어느 정도는 드리잖아요. 1억 나랑 같이 해가지고 1억 수익 났다. 그러면은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1억 수익 나면은 한 1, 2천만 원 써도 된다고. 겸손 뭐 1억 벌었다 그러면 뭐 한 뭐 1, 2년 뭐 연장해도 되고 3, 4년 연장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근데 1, 2천만 원은 내가 써야 될 때가 있으면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쓰고 있다 보면 회원들 중에 보면 나한테 또 물어봐 그걸. 이걸 겸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쓰세요. 그냥 써.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봐 최근에 주가 지수가 이렇게 밀렸어요. 밀리니까 막 수익 금액이 좀 이렇게 깎이잖아.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잖아. 살짝 떨어지잖아 여기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앞으로 뭐 더 신고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또 신고가 나오도 뭐 반등 주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어. 맞습니다. 저도 차 한 대 뽑을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잘 쓰라는 거야. 소비를 잘해야 돼. 소비를. 저는 뭐 저랑 만나신 분들 뭐 국밥 먹어도 되고 삼겹살 목살 먹어도 됩니다. 한우 먹어도 되고요. 뭐 호텔 뷔페 먹어도 되고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 벌었으면 사실 뭐 그냥 뭐 어디 밥은 뭐 간단하게 뭐 찌개류 먹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디 카페 가가지고 뭐 한 4천원짜리 뭐 아메리카노 먹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돈을 못 벌고 뭐 그렇게 했다면. 근데 다 벌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군산 맞게 뭐 하고 본인한테 안 좋은 거라니까. 본인한테. 그게 본인한테 안 좋은 거야. 돈 벌고도 욕 뒤지고도 먹고 본인한테 안 좋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악영향 끼치고 그게 거기서 갈리는 거야. 거기서도 돈도 잘 써야 된다는 게 그거다. 때에 맞게 잘 쓰기 위해서는 잘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잘 벌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벌 거고, 그쵸? 그럼 이제 잘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쓰라고요. 과감하게. 나를 위해서. 나는 어렸을 적에 콤플렉스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뭐 장난감을 나는 제대로 갖고 논 적이 없다. 난 레고를 너무 가지고 싶었다. 그렇다면 레고 장난감 사도 돼. 백화점 가가지고 한 50만원짜리 그냥 질러버리면 돼 그냥. 거기다 뭐 장식으로 해놓으면 되지 집에다가. 자기 만족으로. 소소한 그런 게 소소한 행복이야. 여기 20대 친구들한테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물어보면 뭐가 어떻게 앞으로 뭘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저마다 다르지만 막 그러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냥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들한테는 그게 인생의 정답이야. 그들한테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아직 정신 상태가 썩었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생각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기준이 없는 것처럼 주식 투자로 어차피 돈은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돈을 버셨어요. 이건 모두가 다 아는 다 사실이에요. 양정님 안녕하세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이래서 사람들이 가치 투자. 이래서 겸손히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을 좀 짧은 관점이 아니라 최소한 한 4, 5년 이상 이렇게 최소한 3년 이상 한 4, 5년 코스로 좀 이렇게 봐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뭐 10년 이상도 걸릴 거고요. 앞으로는 돈을 벌어 무조건. 버는데 중간에 어떤 부침이 있는 거예요. 한 1년, 2년, 3년간 부침이 있어. 약세장이 와. 그럴 때 잘 버티시라. 버텨야 4년차, 5년차, 1년, 2년, 3년 동안 빵 쳤어. 4, 5, 6, 7, 8, 4년, 5년, 6년차에 지금 누구처럼 벌어? 모돌이, 하루강아지, 루턴 그런 사람들, 양정 이런 사람들처럼 돈 쓸어 담습니다.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못해. 못한다고. 이러한 것들을. 모돌이님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긴 하지. 3년짜리 연장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 주식을 주로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가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주식이 싸. 퍼가 한 11 나와요. 한 11 정도. 미국 주식의 퍼는 한 2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6,000포인트 가야지 정상이야. 6,000포인트라고. 6,000포인트. 지금 코스피가 3,000 깼죠? 아직 3,000 못 갔나요? 저는 지수 뭐 그렇게 신경도 안 써서 2,956이네요. 이거 6,000포인트 가야 된다고. 6,000포인트. 미친놈이라 하겠지. 6,000포인트 가. 언제가 문제지? 가요. 내가 3,000포인트 간다고 했을 때도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심지어 나는 여기 폭락할 때도 3,000포인트 간다 그랬어. 3,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먹고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3,000이 뭐야. 4,000, 5,000, 6,000도 간다 그랬는데 다 이때도 그랬고 다 나는 무조건 3,000을 외쳐. 3,000. 결국 3,000 가. 이때 3,000 가느냐 이때 갔었느냐 아니면 뭐 이때 갔었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주식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런 걸로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야. 하루 막 일희일비 하고 1년, 2년, 3년이 일희일비예요? 라고 이렇게 묻잖아. 그건 좀 길잖아요. 일희일비예요. 일희일비라고.
자, 알았다. 다시 한번 6번 한 번씩 물어주세요. 워렌 버핏이라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1년, 2년, 3년 굉장히 짧다고 얘기하겠죠. 벤저민 그레이엄, 버핏의 스승인 그레이엄이 만약에 지금 살아생전에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다면 짧다고 생각하겠죠. 물론 3년 만에 2배 먹고 3배 먹고 4배 5배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꾸준하게, 그게 세상사 내 맘대로 될 수가 없다. 근데 하다 보면은 1년에 5배 먹을 때도 있고 3배 먹을 때도 있고 꽝 칠 때도 있고 마이너스 30% 40% 터질 때도 있는데, 이거를 10년 20년 동안 내가 이거를 계속 해왔더니 1년 연평균 수익률이 25%였다 30%였다 20%였다 15%였다.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그 복리 계산기 돌리면서 희망을 보셨을 겁니다. 왜 겸손히 매달 100만원씩 사업 모으라고 했는지. 시드머니 1000만원으로 설정해 놓고 매달 100만원씩,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뭐 15% 한번 해보고 10년짜리 15% 해보고 20년짜리 20% 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어때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84제곱 45억 신고가.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게 그렇게 돼요. 물론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겠지, 충분히. 그때 되면 또 그때 30억이 그 다음 코스는 60억 되는데 60억 막 찍었어. 60억 그 다음 100억인데 120억이고 그런 식으로 돌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늙었을 때는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지 어떤 거주 환경, 가치관은 우린 다 맞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도 이제 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것도 또 괜찮아. 자, 다시 한번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가 그래서 진짜 겸손타운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중에 나이 먹고 하면 겸손타운 나도 생각하고 있어.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제목에서 정책주 여당에서 이재명 일단 경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뭐 잡음이 있는데 뭐 다시 이낙연 측에서는 뭐 다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거 좀 진통이 좀 있을 듯해요. 이게 변수인데 뭐 이재명 그거는 뭐 나올 건 다 나왔잖아 사실. 뭐 앞으로 뭐 모르겠어. 또 뭐 나올지도 모르겠지 또.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이 됐어요. 그 여당 쪽에서는 대표로 그 대선 후보로 이제 기호 1번으로 이제 될 겁니다. 됐어요. 네. 현재 상황으로는. 자, 이제 정책주 띱니다. 여러분들. 정책주 나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것은 건설이야. 확실한 건 건설. 건설 쪽이에요. 건설과 건설에 관련된 어떤 이쪽이 확 한번 올라올 거예요. 한번 확. 그리고 저쪽 뭐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됐든 저쪽 정책주는 야당 정책주에서는 건설이 될 거고, 근데 여당에서도 건설이 될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뭐 민간주택, 뭐 임대주택, 이쪽은 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뭐 하겠다 이재명 뭐 이런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뭐 양도세 풀어주겠다 이제 야당 쪽에서 뭐 양도세라든지 뭐 상속세라든지 요즘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상속세를 좀 이렇게 만지려고 하더라고요. 좀 살짝 낮추려고. 뭐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일단 이재명 관련주는 뭐 에이텍이 있죠, 대표적으로. 와, 이게 와, 이거 내일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여기서 뭐 대선 관련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책주가 될 만한 것들은 옵션으로만 넣으면 된다. 앞으로 종목을 살 때. 근데 우리 종목들 중에 이미 정책주 다 세팅해놔서 내가 이미 다. 내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세팅해놔서 다 정책주 그거. 그래서 회원들은 모를 뿐이야. 그냥 내가 왜 회원들한테 이거 정책주입니다. 왜 안 하냐면 거기에다가 막 몰빵 치고 비중 막 4, 50% 실어버리고 30% 그런 회원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건 알고 넘어가자고요. 먹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4, 50% 비중 막 몰빵 싫거나 4, 50% 비중 확 실어가지고 먹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못 먹어.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못 견뎌요. 뭐 이렇게 사자마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들고 가면 돼. 흔들고 직선 운동만 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곡선이 들어간다고. 그 곡선에서 못 버티는 거야. 그냥 좋은 차들은 커브를 잘 돌잖아. 자동차도 직발만 미국의 뭐 콜벳처럼 직발만 좋으면 뭐해. 코너에서 그냥 털려가지고 그냥 뒤지는 건데 포르쉐처럼 그냥 칼같이 그냥 쫙 돌고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코너링이 돼야 되는데 코너링이 안 되는 거야. 주식도 코너링이 이게 돼야 된다고요. 직진은 쫙 가. 근데 막 직진이 뭐야 막 상한가 막 3방 5방 10방 치면서 이런 게 나오면 좋지만 곡선 운동을 해버린다고요. 연수익률 시드 대비 25%면 큰 거. 아우 크죠. 요빈님 안녕하세요. 그 연수익률 25%씩 교토님 20년간만 이거 성공하잖아요. 교토님 개부자 됩니다. 아마 한 500억 이상은 찍을 거, 한 700억 500억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500억 전후로 연수익률 25%씩 20년 하시면 아마 500억 이상은 찍을 겁니다. 시드머니하고 앞으로 월 얼마씩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뭐 카페에 그 레인저님이 올려주신 그 복리 수익률 그 계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레인저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책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제는 이제 대선 활동하고 후보들이 이제 활동하고 공약 걸고 이런 거에 따라 급등세가 나와요. 특히 이 장이 이런 약간의 단기적인 약세장이 도래했을 때는 정책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여기 그러니까 넘어갈까요? 왜 이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대략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데 바로 이거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연수익률 25%면 개 싹고수야. 워렌 버핏이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연수익률이 29% 찍었어. 29% 15년 동안. 그리고 뭐 그레이엄의 제자들이 17%에서 뭐 15%에서 20%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마젤란 펀드가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가 29% 찍었잖아. 29% 13년 동안 연수익률 29%. 그 펀드에 가만히 넣어놓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어마어마한 자산이 불어났을 건데 사람들이 손실할 때 다 팔잖아. 환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번 사람은 얼마 없다. 빨리 팔아버리거든. 떨어지면 팔아. 사람들이 떨어지면 그만두고 떨어지면 포기하고. 항상 그래. 항상 주식시장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래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10년, 20, 주식 경력이 어떤 사람들은 20년 나는 했다 그러는데 경력이 주식을 오래 했다고 현명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식 뭐 쉽다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다 포기해요. 손절 이런 데서 손절을 치고 뭐 주식 난 안 할란다. 뭐 이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딱 꺾이면은 나 주식 못하겠다. 경선 계속 사라고 하는데 들고 가야 된다. 또 시간 지나면 또 여기 넘어가. 결국 얘가 저점이었어. 여기가 얘가 코스피 3000, 얘가 코스피 5000이야. 얘가 저점이거든. 저점. 근데 내 현재 시선은 여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신공영을 뭐 재수가 더러워가지고 여기서 샀다.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어떻게 더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 싸니까 버티는 거다. 더 사가지고 단가 낮춰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간다. 자, 다시 한번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복리를 모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높은지 안 높은지도 모르는 거야. 진짜 고수 중에 싹 고수거든. 연평균 수익률 20% 뭐 15%만 찍어도 고수 중에 개 싹 고수야. 완전 개고수, 개고수. 맞아. 진짜 그 제야의 초고수예요. 초고수. 계산을 안 해봐서 그래. 10년, 20년짜리를. 나는 카페에서 복리 그거 계산해봤다. 6번. 아니다. 저는 아직 계산 안 해봤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이버 카페 경선투자 클럽에서 춘님 얼마 나오던가요? 춘님은? 아유, 우리 춘님이 행동력이 좋으셔. 역시 우리 경선 시청자들은 행동력이 좋아. 스피릿님은 얼마 나오던가요? 얼림 얼마 나와? 얼마 찍혀? 인상님은 얼마 찍히던가요? 독립님은? 유빈님 왜 안 해봤어? 얼른 해. 빠따 맞기 전에. 가서 얼른 해봐, 유빈님. 핸드폰으로도. NW님은 얼마 나오던가? 기대되는데? NW님 20년짜리 계산해가지고 연평균 수익률 뭐 15% 20년 계산해보니까 아니면 뭐 20% 20년 15%로 20년 하니 40억 나왔습니다. 그쵸? 그런다니까. 물론 시드머니에 따라 매달 주식을 얼마치 사느냐에 따라 매달 100만원 주식 사고 시드머니 뭐 3천만원 뭐 2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설정해서 연평균 수익률 15% 10년짜리 20년짜리 이거 한 번씩 해보면 아 이래서 금손이 10년 20년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씩 20번 먹으면 되는 거야. 20%씩 20번. 내 원금의 20%를 20번 먹으면 딱 어느 정도 게임이 다 끝나요. 여러분들 아셨죠? 잘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 40억 대략 50억 전후는 다 나와요. 대략적으로 50억 전후. 공무원들 그러니까 여기 교사, 군인 막 있잖아요. 여기 교사 군인들 있잖아. 또 공무원 뭐 9급, 8급, 7급 여기 계시잖아요. 50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공무원이다. 50억 전후로 나온다니까. 공무원들이 50억에서 100억 나와요. 공무원이 나랑 같이 하면 15%, 20%, 25%, 10년, 20년 금액 외워야겠습니다. 맨날 다르게 돌리니 기억 안 나요. 어디 뭘 스크린샷을 하시거나 프린터로 뽑아서 저기 어디 벽지에다가 붙이세요. 저기에다 냉장고 앞에다가도 하나 붙이고 저기 독립님 어디 컴퓨터 방에다가 하나 붙이고 지갑에다가도 접어서 넣어놓고 다녀. 그거 질문 받겠습니다. 야 근데 보험주 역시 제대로 갔다. DB DB 손해보험. 야 특강 때 진짜 제대로 갔다. 여러분들 이거 특강 있죠? 특강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경선도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셔야 되겠죠? 도와주시면 됩니다. 헬프미. 자, 2021년 하반기 특강을 제가 합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프리카 TV로
실시를 합니다. 제가 비번은 그날 당일날 드릴 거예요. 그 비번 1, 2, 3, 4 예를 들어 그거 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생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 메일로 드립니다. 특강 후에 다 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강비는 88만원이고요. 특강 들으신 분들 한해 나는 겸손호에 타고 싶다, VIP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288만원으로 이렇게 혜택 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카톡 문자 주시면 돼요. 특강 문의는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라오자마자 해봤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25%가 100억 가까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년인가 30년 정도가 20년일 거예요. 30년이면 100억이 아니라 한 1000억 한 1000억 될 것 같은데요. 30년이면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20년일 거예요. 20년 25%씩 100억 25%면 춘님 기준. 그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겸손타운 딱 같이 살면 딱 춘님이 딱 그 김장해 놓은 것 저 딱 갖다 주시고 겸손님 하면서 장독대 20년간 묵어둔 김치가 이번에 나옵니다 하면서 된장이라 그거 딱 하면은 또 그렇게 또 재밌게 살면 되잖아 그게. 나는 못하니까. 춘님은 왠지 잘할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미리미리 해야 돼. 내가 동리님한테 그랬잖아. 동리님 그 페라리는 안 되겠냐고. 나도 같이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미리. 아니 사람들이 1억, 2억, 3억, 뭐 5억, 6억 회원분들이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게 회원분들이 진짜 많이 벌었어. 5천만원, 3천만원, 1억, 2억, 3억, 5억, 뭐 6억 이상 그렇게 벌었는데 내가 미리 말을 안 해놓으니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미리 주식도 선취매 하는 것처럼 이것도 선으로 해야 되겠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MW님은 차가 아직 안 나왔죠? 요즘 자동차 그 반도체가 뭐 대란이라서. 아니면 NW님 썬팅 제일 밝은 걸로 해버려. 50%로 말고 그냥 제일 밝은 걸로 주세요. 정말 70%짜리 있거든요. 나는 내가 다음 차 사면 썬팅 제일 비싼 걸로 제일 밝은 걸로 할 거야. 제가 지금 50%로 썬팅 그거 농도 50%거든요. 전체 다 50%.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70%로 열 차단은 돼야 되니까 그 마음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예전에 미니는 썬팅 안 했어요. 처음에 몇 달간 안 하고 다녔어 썬팅을. 근데 열이 엄청 뜨거워. 막 열 때문에. 그래가지고 썬팅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그때도 50%로. 나중에는 나는 차 샀다. 저기 뭐 동리님이 잘 돼가지고 차를 한 대 사줬다. 저기 뭘로 썬팅 그냥 제일 밝은 걸로 제일 비싼 걸로. 추천주 주실 때 없는 분은 50% 사라고 하실 때 있으신데 나중에 종목수가 늘어나면 비중을 5% 밑으로 쪼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안 사고 다른 종목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스피릿님 편하신 걸로. 둘 다 괜찮아요. 다른 종목 팔릴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20일날 나온다고 계획 잡혔어요. 이제 곧 되네요.
특강, 주도주 세 종목입니다. 추첨주 세 종목. 추첨주 딱 깔끔하게 세 종목 해가지고, 바로 그냥, 토요일날 하죠. 10월 30일. 토요일날 끝나고, 일요일 지나고, 그러면, 11월 1일날, 또는 11월달에 월급 포함해서, 7일 해널 007 별풍선 94개 바로 사면 됩니다. 스피릿님, 경성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릿님이 오늘 후원해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무대뽀님도 가끔 제 방송에 보이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대뽀님도. 아니 근데 이거 현재 순위 해피님 회장, 스님 부회장, 마트님 3등, 하루님 4등, 여정님 5등, 유빈님 8등, 모드리님 9등, 양정님 10등, 파밍님 11등, 레인저님 12등, RH님 13등, 루터님 14등, 나나님 15등, 이또님 16등, 파링님 17등, 주도님 18등, 담쟁이님 19등. 1등부터 20등까지 3명 빼고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네. 이야, 생존율이 진짜 높아졌다. 예전에는 절반 없어졌는데 이젠 3명밖에 안 돼요. 여기 저기 6등, 7등, 20등 빼고 이제 20등도 밀려나겠네. 이렇게 열혈해 주신 분들이 또 고맙죠. 금송파미님 23등, 아가구마님 28등, 쌈스님 30등. 와, 쌈스 빡시네. 스피릿님 31등, 주기님 32등, 대박주신님 33등, MW님 36등, 취유 부병님 39등, 개인 독립님 43등, 아르고님 50등, 범감님 65등, 강태공님 68등, 광맘님 69등, 바나니아님 73등. 야, 바나나님 이거 바나나님이 73등이었어? 윤서님 80등. 야, 오늘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개당골 88등. 소리님 107등. 까치님 115등. 신선한 인상님 116등. 루따뜨님 121등.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분들. 여기 야, 이분 문절군님 139등. 금고님 143등. 또 있나? 근데 언급 안 되신 분들은 뭐예요? 팔기님 176등. 미선님 181등. 야, 산삼박 돼지 그 사람은 그냥 끝났네. 그냥 그러고 보니까 여기. 춘님 218등.
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50이 이네. 잘 하셨지. 동리님은 뭐 이제 뭐 하셨으니까. 오징어 게임 해야지. 오징어 게임 올해 이거 오징어 게임 간다 여러분들. 이거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여기 주식 아니 존버님이 여기 존버님 개인동리 있던데. 크곰동 별풍선 94개 선물. 여기 존버님 여기 계시던데요. 동리님 겸손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뭐야 존버님 여기 계시던데. 여기 102번 못 봤나 보다. 주식 존버가 이제 겸손한 존버로 닉네임 바꿨으니까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탈락 실전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 하니까 막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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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년 됐고 4년이면 3년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후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움직이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움직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꽃이 피었습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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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이 아주 막 그냥 우리 뭐 줄다리기까지 안 가도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만 하면 돼 그냥. 그건 뭐.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 안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살고 보자. 팔고 손절하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자.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특강은 카톡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 바라고요. 네, 이 VIP 6개월도 개꿀 혜택 같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은 여전히 저는 뭐 괜찮다. 그러니까 10월 정도 하반기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또 좋아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해는 겸손님 뭐라 그랬어요? 지키기 게임 하자. 내가 그랬잖아. 지키기 게임 하자고. 올해 상반기에 우리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뭐라 그랬어? 확 때리는 건 좋은데 지키면서 하자. 지키면서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걱정 없다. 간다. 지금까지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